단어는 우리 아이들한테요. 자, 이런 플래시카드가 있습니다. 플래시카드가 있으면 이 뒤에는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플래시카드는 이렇게 앞에 이미지가 있고요. 뒤에는 a nose, 그죠? 단어 한 줄, 아니면 I can smell with my nose. 이런 식으로 예문 한 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This is the part of your face, okay, that sticks out. Thus you can smell it. What is it? 이런 식의 어떤 내용. 이 nose에 대한 definition, 정의된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렇게 arm, 팔이다. 그러면 뒤에는 어떤 문장이 있을까요? It is either of the two long parts of the upper body that is fixed to the shoulders and have the hands at the end. What is it? 이런 식의 길고 어려운 문장이 있어요. 자, 이러한 문장들을 우리 아이들이요, 퀴즈를 맞추고 더 나아가서 영어로 퀴즈를 낼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어렵고 건조하고 딱딱하고 긴 문장을 아이들한테 인풋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우뇌의 오솔길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재밌게 받아먹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만 된다 그러면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환상적인 결과를 드릴 거예요. 자, 이것은요, 아이들한테서 퀴즈의 형식을 취해주세요. 퀴즈. 자, 스무고개 우리 아이들이 재밌어 할까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마 아이들의 눈이 가장 반짝이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퀴즈의 진행을 처음 모국어로 진행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길고 어렵고 딱딱한 문장에 운해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와 절 단위로 잘라서 퀴즈를 낼 때에 이미지가 딱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내리는 문장들이기 때문에요.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자, 이것은 동물입니다. 물에서 살아요. 비늘로 덮여 있어요. 또한 물을 빨아대서 호흡합니다. 입으로. 그리고 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자, 무엇일까요? 네, fish. 네, 물고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직업은 음식을 날라요. 손님들에게, 테이블에,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waiter. 그죠? 그리고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중에서 자, 두 개예요. 길어요. 어깨에 붙어 있어요. 끝에는 손이 달려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arm. 네, 팔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구와 절 단위로 잘라서 모국어 퀴즈를 내게 되면 아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플래시카드를 가지고 퀴즈를 낼 때, 우리말로 퀴즈를 낼 때 저는 벌써 아이들한테 두 가지를 알려줬어요. 자, 선생님이, 엄마가 이 중에서 퀴즈를 낼 거야 라고 범위를 알려줬습니다. 또한 모국어로 퀴즈를 내는 순간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미지가 불려왔어요. 자, 이 단계까지 가면요, 우리가 그 어떤 언어로 퀴즈를 낸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쉽게 퀴즈를 맞춥니다. 자, 영어로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다. It is either of the two long parts of the upper body which are fixed to the shoulders and have the hands at the end. What is it? 아이들은 arm, 팔 나오겠죠. 자, 아이들은요, 제가 말하는 영어를 듣고 맞췄을까요? 아니면 제가 보여주는 body language를 보고 맞췄을까요? 당연하게 body language를 보고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순간 제가 body language를 stop, 중단해도 아이들은 이 단어를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당연히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요, 이미 범위를 알고요. 그리고 body language를 맨 마지막 단계에서 약간씩의 body language를 주세요. 냠이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세 개의 단어 중에서 당연하게 그 단어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body language를 주실 때요, 마지막 단계에서 주세요. 즉 영어로 퀴즈를 낼 때 아이가 못 알아들었을 때는 body language를 주시는데 그 body language를 절제하시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주셔서 nose, fish, waiter 이렇게 맞추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조마조마하다가 맞추면서 그 쾌감, 스릴, 속도감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단계 후에 아이는 엄마 이거 제가 퀴즈 내볼게요 라고 이것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 유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엄마에게 뺏어간 다음에 이것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못 읽죠.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안하는 게 있어요. 엄마 이거 우리말로 퀴즈 내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 이거 우리말로 퀴즈 내면 안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럴 때 승낙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말로 퀴즈 낼 때 엄마가 잘 맞추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좀 틀려주세요.
예, 틀리면 아 엄마 그것도 몰라요? 라고 하면서 아이가 이 단어에 대한 설명들을 자꾸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쥐어줄까요? 바로 세이펜을 쥐어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원어민 교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 세이펜은 누구의 것으로 할까요? 이 세이펜은 엄마의 것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빌려줄 때는 조건을 달아주세요. 자, 네, 엄마가 너에게 세이펜을 빌려줄 때 한 가지 조건이 있단다. 세이펜의 소리를 엄마에게 들려주지 말고 네가 듣고 네 입으로 퀴즈를 내주세요. 라는 조건을 달아주세요.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예, 이 플래시카드는 당연히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문장 전체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세이펜으로 이 한 줄 한 줄을 누르게 되면 단문으로 잘라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럼 아이가 이렇게 퀴즈를 낼 것이에요. It is either of the two long parts of the two long parts. 아마 엄마가 맞출 것 같으면 아이는 중간으로 뜰 겁니다. and have the hands And have the hands at the end. at the end. What is it? 하고 아이가 퀴즈를 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이는 이 6, 7줄의 이 단문들 중에서 최소한 아이들의 머릿속에 몇 문장이 남게 될까요? 예, 최소한 한두 문장은 남게 돼요. 짧은 문장이 남을까요? 아니면 말하기에 즐거웠던 것이 남을까요? 당연하게 말하기에 즐거운 것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세이펜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이 세이펜도 귀찮아집니다. 아이들은 철저하게 쾌락주의자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없이 그냥 제 방식대로 내면 안 될까요? 이런 제안을 교실에서 반드시 합니다. 선생님 그냥 제 방식대로 내면 안 될까요? 네, 우리의 목표점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엄마 내 방식대로 퀴즈를 내겠어요 라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 모국어로 퀴즈를 낼 때에는 자기 상상을 불러왔죠. 그 다음에 엄마 내 방식대로 퀴즈 내면 안 될까요? 자기 표현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모든 단어와 문장들을 결합해서 응용틀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인 응용이겠죠. 이때는 아이들에게서 각자 다른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즉 정답 하나의 좌뇌 교육이 아니라 아이마다 다 다른 운해적 교육이 완성된 것입니다. 네, 첫 영어 교사로서의 엄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영어 교사로서의 자신감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원어민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재가 있다고 가정하면 어머님들의 모국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은요. 모국어가 진행된 만큼 진행될 것이고요. 또한 모국어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흥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높아진 흥미도에 따라서 효과가 그만큼 높게 됩니다. 제가 영어 서점에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원어민 선생님이요, 굉장히 큰 빅북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텔링을 할 때 아기 돼지 삼형제였어요. 제가 2층에서 목격을 했는데요.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그 영어 서점에 있던 아이들이 요만한 아이들부터 굉장히 큰 아이들까지 다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은 어때요? 굉장히 재미가 있었겠죠. 즐거웠겠죠. 아이들의 호응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그래서 그 스토리북은 아주 재미있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이 난 원어민 선생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토리북을, 빅북을 펼치셨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모두 흩어졌어요. 두 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누가 해줬을까요? 예, 엄마가 영어로 해줬을까요? 우리말로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익히 알고 있는 그 스토리 내용에 대해서는 영어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흥미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잉타와 같이 원어민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재가 있다고 하면 정말 어머님들의 모국어를 진행하는 그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사의 그 자질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 교사를 떠나서 영어라는 언어 교사를 떠나서 먼저 교사들이라고 하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러한 사랑과 열정에 있어서는 우리 어머님들을 따라갈 교사가 없겠죠. 그래서 첫 영어 교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가장 훌륭한 교사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영어 교사, 그 다음이 교포, 그 다음이 원어민 교사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는 가장 나중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즉 듣고 말하기에 기초가 준비가 되어서 원어민 선생님과 충분하게 소통될 때에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더욱더 효과적일 것입니다.